은행 강도들이 떼돈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다? 재명아,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예, 여러분, 지난번 화천대유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영상이 나간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계속 거짓말들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7가지 거짓말의 줄기를 골라서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거짓말.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자기는 공공개발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바로 이게 거짓말입니다. 민간 개발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다른 세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민간 개발 주장한 거 너잖아.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선거 당선되더니 말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에는 대장동의 민간 개발을 찬성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사가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니까요. 공영 개발을 내세우고는 뭘로 갔냐? 민간과 협력하는 모델. 이게 결국 이재명 모델이에요. 전국 확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 공공개발은 LH가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민간 개발을 주장할 때, 이때는 업자들, 대표적으로 나무, 정영학 이런 회계사들 있었죠. 부동산 떴다방 드림팀들, 화천대유의 실제 이 하부 기획자들 여기 있는데, 막상 선거가 당선된 다음에 자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자기의 직할 행동대로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공영개발 주장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개발권을 갖고 개발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공영개발을 내건 명분이 LH 했더니 업자들 파리떼들이 끌어가지고 부패해서 안 되겠다, 고로 개발해서 환수하겠다, 이런 명분을 갖고 왔는데,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성남개발공사가 그럼 혼자 공영개발을 했냐? 이게 아니라 업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민관 합동 협력을 했는데, 이 업자들이 누구냐? 그 LH랑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스카우트한 거야. 자, 이재명 시장이 임명한 도시개발공사의 남욱 정영학, 이 사람이 새끼 변호사, 새끼 회계사를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아예 취직을 시켜. LH 때는 그냥 바깥에 있던 이 업자들이 자기 새끼들을 성남개발공사 전략기획팀 유동규 밑에 여기를 집어넣어 다른 모든 부서를 제끼고 업자 화천대유에다가 수익 몰아주기, 그리고 이 아파트 공사, 땅 조성하고 임대 아파트 없애고 분양가 올리고, 이 모든 설계와 집행을 이 전략기획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단체 카톡방 하는 게 요 며칠 전에 다시 방송에 나고 그랬죠. 결국 LH가 하는 공공개발을 하고 있을 때는 민간개발 주장하다가 막상 선거가 당선돼가지고 자기가 공영개발권을 치게 되니까 공영개발 주장해서 LH를 아웃시켜. 그리고는 거기 있던 업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아, 이거는 단군 이래 최초의 이재명 민간협력 개발 모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이 투기꾼들, 신복들을 전략기획 팀장으로 앉혀가지고 모든 서류 작업과 모든 진행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완전히 그 합체가 된 거야. 단순히 도시개발공사는 이재명이라고 그랬죠. 이재명과 업자는 자기랑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뭘까? 깐부인데, 내게 없는 깐부 정도가 아니라 완전체야. 민간, 투기, 폭리 추진하는 완전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파트 대장동 하면 땅을 사야 돼. 그 다음 아파트를 분양을 해야 돼. 그 다음 여기 또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돼. 이게 어떤 관계냐 보면, 땅 수용하는 비용이 제일 비싸. 이게 원래 1조 원이 책정돼 있었어. 근데 이거를 공공에서 수용을 해버리니까 땅값이 6천억밖에 안 들어갔어. 여기서 얼마 남겨? 4천억. 땅 주인한테 갈 똥이 안 갔어. 그 다음 아파트 이 하나가 6천 세대라 그랬죠. 그리고 공사비가 한 1조 2천억이라 그랬어. 땅값만이 다 합쳐가지고 2억 정도 되는 그런 건데, 분양이 7, 8억씩 분양이.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설계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주장했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냐? 아파트 용적률을 올려. 임대 아파트 의무 지어야 되는 비율을 법에는 25%인데 시장에 예외적인 권한을 작동해서 15%로 낮춰줘. 요것만 해서 차액이 얼마냐? 2,700억이야. 요걸 가지고 분양 세대수를 늘렸어.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줄였어. 요것도 나중에는 6%로까지 줄여버렸는데, 원래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 얼마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캡을 씌워놨다니까. 이게 공공에는 적용이 되는데 민간에는 적용이 안 돼. 땅을 사들일 때는 공공으로 사들이고, 아파트 분양하는 건 민간을 적용해가지고 7, 8억에 분양하고 실제로는 가격이 15억, 20억 가는 거지. 비용을 줄일 때는 공공, 수익 내지는 폭리를 취할 때는 민간 쪽 선택적으로 해서 이걸 합쳐가지고 땅값에서만 4천억 올려. 그 다음 임대 아파트 줄이면서 2,700억 올려. 분양가 상한제 벗어나서 2, 3조 올려. 이렇게 해서 5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떼돈이 벌리는 거죠. 이 떼돈은 이 전략기획 팀장들, 은행 강도들이 은행장실을 점거하고 떼돈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다? 이게 이재명이 얘기하는 공익적으로 가장 회수를 많이 해온 단군 이래의 최대 모범 사례다. 고로 전국 확대해야 된다고 한 대장동 사업 구조의 실체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 측근들, 측근이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비유를 뭐로 들었냐면 어떻게 한전 직원하고 대통령하고 어떻게 측근 관계냐. 한전 직원이 뇌물 먹으면 대통령이 책임지냐. 자, 유동규도 측근 아니다 그러고 한전 직원들을 욕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증거가 다 나올 겁니다. 정영학, 유동규, 김만배까지 지금 검찰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권순일, 정진상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거짓말. 본인이 처음에는 설계했다. 그리고 여기가 실무자고 했다가 뭐라 그러죠?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체의 기획뿐만 아니라 임대 아파트 줄여주고 분양가 결정하는 데까지도 성남시장이 다 결제 사항이에요. 제가 제주도지사를 해봤잖아요. 거기에 첨단과학단지라고 있어요. 한화에서 지은 아파트를 굉장히 대박 분양을 했는데 그때 제주도 치고는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우리 제주도청이 개입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췄어요. 업자는 좀 손해를 봤지. 근데 대장동 경우에는 어떤가 그랬더니 민관 합동이란 걸로 이걸 빠져나간 거야. 분양가 원가 공개와 상한제. 그리고 도지사가 이걸 직권으로 깎을 수 있는 거를 빠져나간 거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폭등에 이거를 올라타고 이걸 관여했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번째 거짓말. 자, 본인이 약자 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봤죠? 임대 아파트 원래 법에 의하면 25% 지어야 돼. 6%로 줄였어. 그러면서 무슨 공공 분양이니 뭐 공공 임대니 이걸 여러 가지 요소를 부려가지고 바꿔놨는데 여기서 한 2,700억 정도 수익이 나지. 여기에다가 뭐까지 올려줬냐? 용적률 올려주고 분양가 폭등시켰다 그랬죠? 민간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서민들 약자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여기 입주자들에게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게끔 모델을 짬으로써 폭등을 시켜가지고 용적률을 올리니까 6,000세대로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 떼돈을 만들어서 깐부들 떼도둑으로 여기 임대아파트 없앤 사람이 지금 뭐 임대아파트로 뭐 한다고? 기본주택. 아니 기본주택 지금까지 지은 거 없어요. 떼돈 만들어서 떼도둑 잔치해놓고 지금 와서 임대아파트 만든다고? 이거 무슨 임대아파트일까 이거? 심지어 그 기부 체납받은 인프라 시설도 대장동에 없잖아요. 자, 그게 그 다음인데 수익 공익 환수했다라는 거짓말인데요. 이게 5,503억인데 5조 가까운 아파트 현물 상품이 지금 거기 쌓여 있는 거라고. 거품을 누가 키웠다? 그래 놓고는 5,500억을 성남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5,500억이 우선 성남의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드는 그 사업이 있어요. 조성비가 1,700억인가? 돈이 꽤 되고 대장동 아파트 옆에 터널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등등등등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900억을 더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국은 이 5,503억 중에 900억을 뺀 4,600억은 처음에 사업자 공모할 때부터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다 써냈어. 심지어는 세계 금융기관이 여기에 입찰 제안서를 냈는데 공모를 했는데 이 기부 체납 정확하게는 이제 공공 부담하는 돈을 더 써낸 컨소시엄들을 다 탈락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 체납 성격의 공공 부담이고 처음부터도 사업자들한테 다 공지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단군 이래 최대의 환수를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단군 할아버지를 지금 디스를 했어. 근데 이제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야, 아무도 이만큼도 회수한 데 없어. 자, 의왕시 환수는커녕 손해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의왕시가 수백억의 환수를 했고요. 5대5라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야. 몇백억을 환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의왕시 시민들이 이재명 보고 거짓말했다고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하죠. 단순히 의왕 시민들을 욕보인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에 지금 걸려요. 그래서 재명아,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후보 자격 걸고 한판 할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또 묘한 얘기를 했어요. 청렴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장치를 걸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익을 환수하면 된다. 근데 청렴 서약서라는 것은 모든 관급공사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장동 사건에서의 청렴 계약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앞으로 컨소시엄의 대표이사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여기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대상자도 빠져나가는 게 있고 누구에 대한 것이냐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설사 이게 청렴의 문제가 생겨서 수익을 환수까지 하려면 검찰 수사도 끝나야 되고 법에도 이걸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도 환수하는 조항이 없고 검찰에서 재판까지 확정돼서 가려면 어느 세월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선견지명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만 받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 전국에서 요식행위로 다 받아놓는 거고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의문시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돼 본 적이 없는 걸 가지고 공익환수의 장치를 걸어놨다. 그 가짜는 수준 떨어지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왜냐? 문재인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설계자는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사업자 선정을 했거든요, 대장동은. 그때 당시에 업자들이 부동산 경기가 이명박 박근혜 때 워낙 안 좋아서 그 수익이 불투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2014년 7월에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펴가지고 2014년 말에는 위례 신도시의 분양 청약이 역사상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완전히 대박 분양이 나요. 물론 부동산 전체가 살아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인기 지역들 그냥 뜨거울 대로 뜨거워가지고 2014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미 대박 난다는 게 다 나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이 너무 안정돼 있어가지고 이런 폭리를 예상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는 바람에 예상한 거와는 달리 지금 폭등을 하는 바람에 좋은 일 해놓고 지금 이렇게 누명을 쓴 거다. 그러길래 문재인 거기 줄 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 7번째. 이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근거들을 대보니까 성남시 의회에 2012년 선거 요 당시에 의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잖아요. 요 두 사람이 이 대장동 민영개발 그다음에 민관합동개발 여기에 총대를 메우면서 이재명과 이때 한 몸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나라당 의원인 상태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성남시장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그 구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사람들 지역구의 선거운동에는 꼭 자기가 가서 유세차 세워가지고 선거운동 한 그게 선거운동 당시에 우리 다 증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당 중앙정치위원회 뭐 위원 했었다. 박상도 뭐 이런 사람들 쫙 나오지 않냐. 로비 자금에는 당적이 없어요. 이건 우주의 진리입니다. 이 도둑떼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을 그 중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국민의힘 게이트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여기 가서 코가 깨어있는 게 사실이죠. 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다 이재명 당에 입당하고 그 측근들이 되고 지금도 캠프에 들어가 있고 그 재판에 전부 목숨 걸고 이재명 살리기 운동을 할까요? 아마 이재명이 민주당에 파견된 국민의힘 부패위원장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부패위원회 이 세력들이 권력을 쫓아 떼돈을 벌기 위해서 떼도둑들이 다니는 이 생리가 당적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민주당 당적을 가진 국민의힘 부패위원장 특검합시다. 민주당에 침투되어 있는 국민의힘 부패위원 세력들 다 처단합시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그 부패위원회 소속 멤버들을 다 민주당으로 보내드릴게. 민주당은 이재명 떼도둑의 수괴가 거기에 자리를 잘 잡고 지금 뭐 잘하면 이제 다 먹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이 압승을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의혹의 점 하나를 찍어서 압송되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깨끗해지고 민주당은 정체성을 찾고 이렇게 해서 7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이재명이 떼도를 왜 몰아줬냐. 그리고 이 떼도둑 깐부가 돼서 이게 전부 떼도둑 수괴가 되어 있는데 이걸 뭐로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가 결국 사냥을 해야 되느냐. 아수라몰이 아수라 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저 밑에 실체는 부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고 수사가 밝혀지기까지 공방전으로 끝나. 시간 싸움이야. 시간이 변수라서 이건 우리 손에서 이건 좌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가 3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가짜 유능이야. 그리고 가짜 약자 편이야. 이건 아까 다 증명됐죠. 관여도 안 했다며. 다 문재인 때문이라며. 그리고 몰랐다며. 자기가 임명한 유동규는 자기 측근이 아니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끝나면 그럼 홍보만 갖고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에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이 있는 건데요. 이재명이 지난번에 제대로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호화, 로펌들, 변호인단 30명씩 다 선임해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으로 인해가지고 무죄 판결 쿠폰을 사서 이게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뭐 지나갔다 치고 이거 밝혀내야 되겠지만 지금도 이재명이 거짓말 할 때마다 고발이 가능해. 그래서 아까 거짓말 하나 있었죠. 의왕시가 공익 환수를 못했고 손해를 봤다. 명확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부터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고발 대상이에요. 지금부터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 할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면 이거는 시간 오래 안 걸려. 한 달이면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이거는 계속 현행범으로 이재명 지사가 걸려들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왜 저한테 지금 입 뻥끗 못하고 반론을 못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 재명아,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대통령 후보 출마 그거 걸고 한판 하자. 나는 이걸로 갈게. 부패
실패를 밝혀내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어. 이런 공격은 주요한 전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게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언론에다가도 말씀드립니다. 대신 추적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가장 직효약으로 먹히는 것은 이재명이 대응이 올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어가지고 출마 못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경선은 압승을 하는지 모르지만 희룡이 이재명의 압승에다가 점 하나를 찍겠습니다. 압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가짜 약자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7가지의 거짓말 줄기를 여러분들이 더 세부적인 거짓말을 찾아주시고 유능하다는 프레임, 약자편이라는 프레임을 깨는데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자 들어와. 자 변명해봐. 거짓말 하는 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해서 압송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 원팀이 돼서 같이 만듭시다. 우리 원팀으로 희룡 점정하십시다.